만약 저 우주에 지능이 높은 지적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정신세계를 가졌을까요? 우리 인간과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입니다. 두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전자, 두뇌, 신경 전달 물질, 교육과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시켜서 여러 유형의 외계인 의식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추론된 의식을 바탕으로 외계 생명체가 어떻게 사고하고 소통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과는 다른 진화적 경로와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정신세계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외계의 존재는 마치 신처럼 너무나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기에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전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저 외계엔 어떤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들의 의식 유형을 7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의식 유형과 관련된 SF 소설이나 영화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의식, 즉 하이브 마인드는 개체들끼리 서로 연결된 의식을 뜻합니다. 저 우주의 고등한 생명체들 중엔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연결된 의식을 가지는 종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성의 부재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즉 개별 개체의 자아가 약하고 전체 집단의 목표와 필요가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차원적 인식을 하는 외계 생명체들 중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5차원, 7차원, 11차원 등을 넘나들면서 다차원적 사고 체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인식하는 반면 이들은 동시에 여러 시간선이나 공간적 좌표에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비선형적 사고를 통해 여러 가능한 결과와 원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여러 결과를 동시에 낳을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계인들은 높은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수학 개념이나 물리적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이들의 언어는 다차원적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음성이나 시각적 신호를 넘어서는 복잡한 패턴과 에너지 진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주파수나 에너지 패턴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과는 전혀 다르며 공명이나 동조 현상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다차원적 사고체계를 가진 외계인들은 집단적 의식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고차원적인 텔레파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 사고체계를 가진 외계인의 의식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복잡성과 심오함을 지닙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인식, 비선형적 사고, 초월적 경험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의식체계는 현재 과학과 철학적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볼 땐 매우 직관적인 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등 생명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어떤 감각이나 텔레파시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이런 소통의 장점은 감정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사고와도 연결되는데 특정 상징이나 이미지로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전달합니다. 이는 예술적 표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SF 작가 테드 창의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컨택트에 등장하는 외계인 헵타포드가 사용하는 소통 방법은 그러한 비언어적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비언어적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며 상징을 통해 복잡한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공간의 일부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고정된 4차원 시공간 속에서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시간의 구분이 우리 지각의 문제일 뿐 물리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택트에서 등장하는 외계인 헵타포드는 비선형적인 시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며 이는 그들 언어 구조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의 언어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작품 속의 이런 설정은 사피와 워프 가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언어가 사고방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구조가 다르면 시간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시간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삶은 우리와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그들의 의사결정, 문화,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고 현재 행동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를 초월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론적인 추론에 불과하며 우리의 현재 물리학과 인지과학으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헵타포드의 언어가 결정론적 우주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론적 우주관이란 모든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따라서 미래도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고차원적 생명체들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사고나 언어 체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생태적 인식을 가진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의 의식이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 가능한 사고에 익숙합니다. 이는 환경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 개체 내에 여러 개의 자아가 공존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자아가 나타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외계 생명체들은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아 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상황에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여러 시기마다 서로 다른 패턴을 따르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는 창의적 사고를, 다른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리듬과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주기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조정되며 이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의식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다른 생명체와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는 생명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논리적 사고보다 우선시하는 감정 기반 사회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선 사회와 문화가 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감정적 유대와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와 다른 의식을 가진 지적 외계 생명체의 정신세계에 대해 다뤄봤는데, 이런 가설이나 주장과는 반대로 외계 생명체의 의식도 인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인 사이먼 코노웨이 모리스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진화 가능성과 그들의 의식 형태를 연구해온 그는 지구를 방문하는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습성은 우리 인간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계인도 인간처럼 탐욕과 폭력성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런 이유로 외계인 방문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외계인의 모습이나 습성도 인간과 비슷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근거로 그가 내세운 이론이 바로 수렴 진화입니다. 이는 서로 비슷한 환경에 있는 생명체가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현상을 이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쥐와 새를 들 수 있습니다. 포유류인 박쥐, 조류인 새의 공통점은 둘 다 날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조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이 탐색, 포식자 회피, 서식지 확장 등 유사한 환경적 압력을 받아 날개라는 공통적인 기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리스는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등 생명체가 되려면 눈, 사지, 지능, 도구 제작 능력 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류와 외계인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오랜 세월 수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비슷한 기관, 습성,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저 우주의 지적 외계 생명체들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을까요?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답을 찾을 수 없겠죠. 다만 생존 욕구나 번식 욕구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의식을 갖고 있을 확률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과 공감을 중요시한다면 어쩌면 사랑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